공부 과제를 할 때 주관 기관 선정이 중요한가요? 라는 음, 질문인데요. 과연 당연히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중요하고 또 요령이 있으면 어떤 음, 거를 어떤 방식으로 주관 기관을 선정하면 좋은 것인지 음, 한번 네. 알려주십시오. 그 앞서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도 일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있었는데 네,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가 조금 이주이다 보니 네, 그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2021년 기준으로는 네, 초기 창업 패키지가 이제 그걸 실제로 창업진흥으로부터 받아서 수행하는 그러니까 주관 기관이 40개고요. 네, 그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가 48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죠. 창업자는 어느 주관 기관하고 같이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쪽 출신이냐 음, 여부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 기준으로도 예를 들어서 대학교면 그러니까 주관 기관의 대학교면 그 대학교의 졸업생 또는 학생 또는 교수님들도 교수 창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배정이 있어요. 이 정도는 최소 그쪽 출신을 뽑으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예. 그리고 아시잖아요. 팔은 안으로 이렇게 굽는다고. 자기네 쪽 계시면 정말 최악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쁘지 않으면 일단 가급적 네, 선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신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템이나 이런 내용들이 일단 중요해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업성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겉포장을 잘해도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내용이 좋아야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그냥 단순히 뭐 한 개 기간만 가능하냐?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뭐 제주도나 이런 곳인데 거기서 그냥 단순히 뭐 농사만 짓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로 끝나는데 그렇죠. 농사를 짓는데 이걸 가지고 먹는 식품도 만들고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저희 화장품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키우고 있는 농사 짓는 밭에 와서 관광도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음, 이러면 해당되는 부처가 과연 몇 개가 될까요? 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죠. 네, 일단은 기업이니까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먹는 거잖아요. 그 농림부하고 연관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어, 관광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관광부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그래서 중앙 부처, 중앙 부처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여러 개 부처들 관련된 이제 사업들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음, 다음으로는 이제 제주도면은 또 제주도에 관련된 지역 관련된 사업들도 할 수가 있겠죠. 그쪽도 제주도도 관련된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의 사업이 과연 영역이 어디까지냐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꼭 나는 뭐 중소기업이니까 뭐 중소벤처기업만 할래요? 예. 이러면 이제 좀 기회를 많이 놓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경우에 따라 뭐 바이오 관련되면 보건복지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의외로 좀 많이 못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네,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나마 지원받은 이력이 없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사업이 선정된 이후거나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냥 지원 사업 여러 개 막 신청을 해서 이미 뭐 시행 중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본인이 넣는 그 사업이 중복되느냐 여부는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음, 신청하시기 전에. 그 상당수가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중복성에 걸려서 최종적인 경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내가 이번에 신청할 사업이 과연 기존 사업하고 되게 충돌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음, 중복이 될 거냐 따져서 예, 아예 넣지 마시거나 아니면 돼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뭐 조건을 해서 순차적으로 네, 하나씩 빼시면 아마 많은 사업들 중에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좀 선택하시는데 음, 도움이 되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너무 어려우세요. 예. 본인 뭐 바쁘기도 하고 솔직히 정보도 잘 없는데 그거를 하나씩 해본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이제 연습이라 그런 과정을 계속 해보시면 다음 사업에 또 그 다음 사업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음.
귀찮더라도 일단 해당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찔러보는 것이. 결국엔 뭐냐면 네. 이제 연습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본인이 무슨 수험생처럼 결국 정부 지원 사업 되는 것도 시험에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정부기관, 주관기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해야 이게 또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확률을 높이려면 이제 에, 여러 가지 아이템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또 관련 기관과 연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관기관의 종사 이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구역, 지역, 뭐 전국구인지 지역구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사업자 소재지에 대해서 이제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가 되는지 이런 여부를 찾아보면 여러분들께서 정부 과제할 때, 정부 기관을 선정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하시면 아마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